아빠, 그날 엄마가 누구만 맞는지 저희가 봤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신문을 내려놓은 아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그 떨림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온이라는 걸 본능처럼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요, 14살 아이가 동생과 숨바꼭질을 하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어른들의 계획을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재혼 가정, 성실하게 일하는 아빠, 말수적은 새엄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아이들. 하지만 아빠가 현장에 나간 일요일 오후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온 한 통의 대화는 가족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옷장 문을 열 때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1998년 가을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2층 건물 5채가 디귿자로 늘어선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고 복도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3동 7층, 현관문 손잡이가 헐거워서 힘껏 당겨야 열리는 집이었습니다. 아빠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가 밤 9시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출근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일요일 오후인데도 아빠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전에 올게.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여동생 수아는 초등학교 4학년, 막내 동생 민준이는 7살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친엄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3년을 혼자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자를 만났고 1년 전 재혼했습니다. 새엄마는 31살 아빠보다 8살 어렸습니다. 우리에게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밥은 차려줬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았고 성적표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힘들지? 애들 셋이나 키우는 게. 아빠는 가끔 그렇게 물었고 새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오후 거실은 답답했습니다. 10월인데도 더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새엄마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왜? 심심해. 그래서 숨바꼭질 할까?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사실 책을 읽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펼쳐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숨어? 우리 둘 다. 엄마한테 안 들키게. 수아는 새엄마를 그냥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친엄마의 얼굴이 흐릿해지는 게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새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숨바꼭질은 숨는 사람이 있고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엄마가 찾는 사람, 엄마가 우릴 찾을 것 같아? 수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끼리 숨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만 있기엔 숨이 막혔으니까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엄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디 숨을까?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화장실? 너무 좁아. 그럼 베란다? 거기는 빨래 널어놨잖아. 우리는 복도 끝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은 아빠와 새엄마의 방이었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고 허락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큰 옷장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된 옷장이었습니다. 문이 두 짝이고 안에는 아빠의 양복과 새엄마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숨자. 저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옷을 밀어내고 둘이 들어갈 만했습니다. 진짜 들어가? 수아가 망설였습니다. 숨바꼭질 하잖아. 근데 엄마가 알면 찾으러 오지도 않을 텐데 뭐. 저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수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옷장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캄캄한 게 무서웠으니까요. 안은 좁았습니다. 옷 냄새가 났습니다. 나프탈렌 냄새, 향수 냄새,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빠, 왜? 언제까지 있을 거야? 조금만. 수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 화장대, 창문.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엄마가 받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옷장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새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가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새엄마는 평소 우리에게 말할 때 날카로웠습니다. 밥 먹어. 학교가. 조용히 해. 짧고 차갑고 끝이 잘린 것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낮고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안은 답답했습니다. 수아의 숨소리가 제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새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수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누구한테 하는 거지? 걱정 마. 애들은 없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옷장 안이 갑자기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응, 오늘 현장 나갔어. 저녁 전에 온대. 아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아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애들은 없다고 말하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지? 새엄마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더 살짝 닫았습니다. 수아가 제 옷을 꽉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몰라. 새엄마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새엄마가 보였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재산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했잖아. 지금은 아니야. 재산.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명예 이전하려면 시간 걸려. 서두르면 의심받아. 명예 이전.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웃었습니다. 분명히 웃었습니다. 작게, 짧게, 낮게 웃었습니다. 알아. 나도 답답해. 근데 조금만 참아. 그 사람 명의로 된 집이랑 적금만 정리되면 우리도. 그 사람. 아빠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옷장 안이 더 좁아졌습니다.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아의 손이 축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계획대로 하면 돼. 계획. 무슨 계획이지? 응,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새엄마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안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금 뭘 들은 걸까요? 새엄마가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TV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장 문을 밀었습니다. 오빠.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저 전화.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옷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아도 따라 나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햇빛이 여전히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리모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수아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오빠, 저거. 응? 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산이랑 명예 이전이랑.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 아빠를. 응? 아빠 몰래 뭔가 하려는 거 아니야?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빠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엄마가 이상한 전화했다고. 증거가 없잖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들었다는 게 증거야? 아빠가 믿을까? 수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새엄마를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아빠는 새엄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우리를 믿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새엄마를 싫어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할까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지켜봐. 응. 확실한 거 알아야 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8시 반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고생했어요. 씻고 와요. 목소리가 또 달랐습니다. 아까 그 부드러운 목소리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던 날카로운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봤습니다. 아빠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아빠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평소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씻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새엄마가 물었습니다. 응. 자제 문제로 좀 복잡했어. 저녁 드세요. 오늘 일찍 주무셔야죠. 그래야지. 아빠는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아빠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새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봤습니다. 오후에 전화하던 그 사람과 지금 아빠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예. 학교 어때? 중간고사 끝났지? 네. 성적 나왔어? 아직이요. 열심히 했어? 네. 아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뜨고 김치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수아는? 예. 숙제 다 했어? 네. 그래. 일찍 자. 네.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에 들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산 얘기는 나중에. 명예 이전하려면 시간 걸려. 조금만 참아. 저는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현장에 나갈 거고 모레도 그럴 겁니다. 아빠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매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금 아빠 몰래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빠, 응,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창문들, 똑같은 불빛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르겠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들은 게 진짜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엄마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이 되면 식탁을 차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원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르다는 걸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3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새엄마는 없었습니다. 부엌도 안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오빠? 응. 엄마는? 없어. 수아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디 갔대? 몰라. 우리는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새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새엄마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로고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새로 한 것 같았습니다. 웨이브가 선명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지금 집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문을 더 살짝 열었습니다. 애들? 있어. 근데 방에 있어. 새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아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안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금요일? 글쎄, 그 사람이 야근한데. 그 사람. 또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응. 그럼 저녁 먹고 나갈게. 애들 재우고.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고 싶어? 나도. 새엄마가 웃었습니다. 작고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빠.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누구 만난대? 응. 아빠 야근하는 날. 그래. 그럼 바람 피우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거 아빠한테 말해야 해. 뭐라고? 엄마가 누구 만난대요? 응. 증거가 없잖아.
우리가 들었다는 것만으론 그럼 증거 만들어. 저는 수아를 받습니다. 어떻게? 금요일에 따라가. 뭐? 엄마 따라가서 누구 만나는지 봐. 그럼 증거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아빠는 야근. 새엄마는 외출. 우리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몰래 나간다면 민준이는 금요일 친구 생일 파티 가서 자고 온대. 확실해? 응.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아빠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늦게 들어올 거야. 네. 저녁은 엄마가 챙겨줄 거야. 알겠습니다. 아빠는 현관을 나갔습니다. 새엄마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수아도 민준이도 갔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네 갔습니다. 수아는 6시쯤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새엄마가 짜장라면을 끓여줬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흔적은 없었습니다. 일찍 자.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숙제 있으면 해. 네. 새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눈짓했습니다. 우리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준비됐어? 응. 조용히 해야 돼. 알아. 7시 반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새엄마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이 선명했습니다. 머리를 묶었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새엄마가 우리 방 쪽을 봤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 언제 오세요? 10시쯤. 네. 새엄마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가자. 지금? 응. 우리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을 죽이며 한 층, 2층 내려갔습니다. 7층에서 1층까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나왔습니다. 새엄마가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가. 우리는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새엄마는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도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새엄마가 내렸습니다. 역 근처였습니다. 우리도 내렸습니다. 새엄마는 역 앞 카페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새엄마가 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아를 봤습니다. 들어가. 창문으로 봐. 우리는 카페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엄마가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빠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새엄마가 웃었습니다. 남자도 웃었습니다. 새엄마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응. 저거. 봤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남자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둘이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새엄마와 남자는 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역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새엄마와 남자가 탔습니다. 우리도 탔습니다. 다른 칸이었습니다.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내렸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새엄마와 남자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둘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아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빠, 응, 이제 알았잖아. 응, 아빠한테 말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아빠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집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도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새엄마의 웃음, 남자의 손, 그들이 들어간 빌라, 그리고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현장에서 돌아오는 아빠. 오늘 집에 별일 없었지? 라고 묻는 아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봤어요. 그 사람 집까지 갔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빠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빠는 계속 속을 겁니다.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말할 것인지 말지 않을 것인지. 그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빠는 집에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새엄마와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요. 말해야 할까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빠. 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수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할 거야? 응.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응. 우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신문을 내렸습니다. 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빠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뭔데? 저 어제. 그때 새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우리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새엄마를 봤습니다. 새엄마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뭐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새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어제 저녁에 어디 갔었죠?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어떤 친구요? 아빠가 저를 봤습니다. 현우야, 왜 그래? 아빠, 저희가 어제 봤어요. 뭘? 엄마가 남자랑 만나는 거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 물 흐르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빠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역 앞 카페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 집까지 따라갔어요. 새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따라왔어? 네. 왜? 이상해서요. 전화 통화 들었거든요. 그날 옷장에 숨어 있을 때 새엄마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빠는 저와 새엄마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여보. 새엄마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이 오해한 거예요. 오해? 그 사람은 제 남동생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동생? 네. 제가 말 안 했죠.
죄송해요. 근데 진짜 남동생이에요. 아빠가 새엄마를 봤습니다. 남동생이 있었어? 네. 말씀 안 드렸어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몇 번 만났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집안 사정이 좀 그래서 새엄마가 우리를 봤습니다. 미안해. 놀랐지? 오해할 만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동생? 정말 그럴까요? 오빠. 수아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근데 손잡고 있었잖아. 새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이 힘든 시기거든.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보였구나. 아빠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애들아, 방 들어가 봐. 아빠, 들어가. 저는 수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와 새엄마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빠, 진짜 남동생일까?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전화해서 사랑해라고 했잖아. 응. 그리고 재산이랑 명예 이전이라는 말도 했어.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손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빌라에 들어가는 걸 봤지만 안에서 뭘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나와봐. 우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얘기 들었다. 동생이 맞대. 네. 증명할 수 있어? 새엄마가 지갑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이게 저랑 동생이에요. 어릴 때 아빠가 사진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은 지금 새엄마와 닮아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아빠가 물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유산 문제로. 유산? 네. 집 한 채 있었는데 동생이 다 가져갔어요. 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새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최근에 동생이 연락했어요. 미안하다고. 집 팔고 반 주겠다고. 그래서 만난 거야? 네. 그 얘기하려고. 명예 이전 얘기도 하고. 명예 이전. 그 단어였습니다. 옷장에서 들었던 그 말이요. 그럼 전화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몰라. 라고 했던 건 새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얘기예요. 여보한테 말 안 했으니까. 재산 얘기는 동생이 주겠다는 돈 얘기예요.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새엄마가 아빠를 봤습니다. 믿어주세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 그리고 우리를 봤습니다. 너희도 이해해라. 엄마가 말 안 한 이유가 있었어.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방 들어가.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 믿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남동생이고 정말 유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모르겠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랐습니다. 새엄마는 여전히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출근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곧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엄마를 관찰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외출할 때, 아빠와 이야기할 때, 혹시 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새엄마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더 친절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숙제 많아? 춥지 않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빠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6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은 일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빠는 보통 8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오늘 현장일 일찍 끝났어.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낮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씻고 오세요. 저녁 차릴게요. 아니, 일단 앉아봐. 아빠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새엄마가 따라갔습니다. 저는 수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왜? 나와봐. 수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뭔데? 아빠 뭔가 이상해. 이상해? 응. 일찍 왔어. 그리고 분위기가.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쪽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엄마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애들 어디 있어? 아빠가 물었습니다. 방에 있어요. 불러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불러. 새엄마가 우리 쪽을 봤습니다. 현우야, 수아야. 아빠가 부르신다. 우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거 오늘 받았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새엄마가 봉투를 봤습니다.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아빠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왜 갑자기요? 확인해보고 싶어서. 아빠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 집 명의 말이야. 새엄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꽉 쥐어졌습니다. 무슨, 애들 얘기 들은 뒤로 계속 신경 쓰였거든. 아빠가 새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했어. 우리 집 명의가 바뀌진 않았나? 여보, 그건. 다행히 아직 내 명예 그대로더라고. 새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건 아니었어.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안심하려고. 아빠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궁금해지더라고. 다른 거죠? 응. 당신 친구한테 물어봤어. 친구요? 회사에서 알던 사람. 당신이랑 같이 다녔다는 그 친구. 새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 있냐고 물어봤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뭐라고 했는데요? 새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없대. 외동이라고. 새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냐고.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 당신이 남동생 있다고 했다고. 아빠가 세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웃더라고. 자기가 1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동생 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대. 여보.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어. 아빠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사진. 어릴 때 남매 사진. 사진들을 새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 친구 남매 사진이더군. 남동생 있냐는 질문에 이상해서 그 친구가 갖고 다니는 본인 남매 사진을 보여주더라. 혹시 이 사진 속 인물과 같냐고. 새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수아가 제 옷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 사진을 가져다 쓴 거지? 아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함만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새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대답해줘.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새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전부요. 그게 무슨 뜻이야? 새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친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이 본 그 남자. 남동생이 아니에요. 남자친구예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에요. 뭐? 아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헤어지려고 했어요. 진짜로. 결혼하면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못 끊었어요. 왜 나랑 결혼했어? 돈이 필요했어요. 새엄마가 아빠를 봤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빚이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당신이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괜찮은 사람? 안정적이고, 집도 있고, 애들도 착하고, 그래서 이용한 거야? 새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명에 바꾸려고 했지? 네. 언제? 내년 봄쯤. 그 다음엔 떠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랑. 아빠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계획이 치밀하네. 죄송해요. 미안하면 다야?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잖아.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새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다 알아요. 제가 나빠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 싸. 여보. 내일 아침까지 나가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돼. 아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당신이 우리를 속인 순간 끝난 거야. 새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둥글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빠,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가 맞았어. 처음부터 너희 말 들을 걸 그랬어. 아니에요.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저는 아빠 옆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아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안 힘들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많이요? 응, 많이. 그래도 우리 있잖아요. 아빠가 수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구나. 아빠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빠의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엄마는 떠났습니다. 큰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거짓말이 사라진 집, 이제 진실만 남은 집,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0살이 됐습니다. 수아는 28, 민준이는 22입니다. 아빠는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가끔 우리는 그날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그때 무서웠어?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나도. 그래도 잘했어. 아빠한테 말한 거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옷장을 열 때면 조금 망설입니다. 수아는 아직도 숨바꼭질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말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는 걸요. 어쩌면 새엄마는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 남자와 함께일까요? 아니면 혼자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한 선택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 곁에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